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 자, 오른쪽에 쌤이 약간 공식을 소심하게 좀 작게 복분해놨어. 자, 옆에 있는 이 공식을 얼른 외워야 되는데 잘 못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어떤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적용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험 전까지는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공식을 이용한 거를 쌤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꼴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주어진 문제가 내가 외우고 있는 그 공식의 꼴과 같은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같다면 적용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 했지? 자, 지금 요걸 딱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떠올려야 되냐면 요 1번 공식을 떠올려야 돼. 이유는 뭐냐면 꼴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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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 두 배, 두 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제곱, 제곱, 1인데 1은 1의 뭐야? 제곱이지. 제곱. 두 배, 두 배, 두 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 공식과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또 요 1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C가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공식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야.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경우에는 부호가 변동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하라고 했었지. 따라서 요거는 우선 A는 변함이 없고 B도 변함이 없고 C가 변함이 없는데 자 우선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해. 자 지금 부호 변동이 있는 녀석이 여기거든. 그리고 없는 녀석은 바로 여기야. 그럼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과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잘 파악하면 문제 끝이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 여기에는 A와 B로만 이루어져 있고 얘는 뭐야? B와 1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얘는 A와 1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따라서 얘한테는 1이 없지만 얘한테는 1이 있다라는 B와 A가 있고 나머지가 1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요 1이 부호 변동에 영향을 줬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요렇게 될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 됐지? 실제로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이 곱셈 공식으로 요렇게 전개를 해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면 주어진 요 녀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실제로 한번 써볼까? 자, a 제곱 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요렇게 먼저 하지 ab 그리고 요렇게니까 2배의 2배의 a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해야지 2배의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똑같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지. 됐지? 자, 두 번째 꼴을 확인해 보면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1 그리고 여기가 3배 여기가 3배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125라는 것은 5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이 꼴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거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식 자체가 뭐야? 바로 요거지. 2번 요 공식이야. 2번 요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1 3 3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거의 세제곱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1제곱 앞에 거 1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곱 이런 식으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지금 이게 바로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뭐 실제로 한번 써보면 1a 세제곱 더하기 3배의 a의 제곱 곱하기 5 또 3배의 a의 5의 제곱 그리고 5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꼴을 보면서 우리가 공식을 떠올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공식 자체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끝에 것이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공식. 그러면 우리가 요 꼴을 확인하고 나면 그냥 a 플러스 5의
전체의 세제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공식을 적용해서 인수분해를 금방 해낼 수 있다는 거. 자, 3번 문제도 어때? 세제곱, 제곱, 1제곱 내려가고 있지? 여기는 없고 b는 1개 있고 b가 2개 있고 b가 3개 있어. 근데 앞에 있는 숫자들이 8이고 36이고 54고 27이라 이게 딱 요거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써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2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1, 3, 3, 1 이렇게 개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두 번째가 3배의 방금 전에 2a가 나왔기 때문에 2a의 제곱 그리고 뒤에 녀석이 얼마가 나올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3배의 2a가 얼마냐면 4a 제곱이 되잖아. 그럼 요게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3, 4, 12니까 3b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b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고 54a 제곱 54ab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다? 3배의 2a고 그리고 마이너스 3b의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b 세제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해지지. 앞에 거, 뒤에 거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3b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꼴을 확인함으로써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자, 4번은 공식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3번 공식을 쓰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주어진 식의 형태가 2x의 세제곱 빼기 5의 세제곱.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바로 적용해서 정리해 보면 2x-5에다가 앞에 거 제곱 4x 제곱 그리고 플러스가 돼야 되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했었어.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니까 10x. 다음 항상 플러스고 5의 제곱. 5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쓰자. 25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2번 문제.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 문제들인데 대체로 보기차식과 그리고 치환해서 문제를 공통인수를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보기차식의 변형 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이런 녀석들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총 3가지 정도의 풀이 방법이 있는 인수분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요 첫 번째 문제는 보기차식.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보기차식 문제로 전형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정리해 보면 x제곱을 a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 a의 제곱 6a 플러스 5 이렇게 2차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4차식은 우리가 공식을 알 수도 없고 또 너무 차수가 높아가지고 인수분해가 엄두가 안 난다면 A로 치환을 하면 제곱을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2차식이 나온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1과 5로 인수분해가 돼버리고 요거는 사실 A-1과 A-5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어. 그럼 이렇게 두면은 절대 안 되겠지. 왜? 문제에선 X로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는 A로 대답하는 건 잘못된 거다. 다시 X로 돌려놔야 돼. A는 내가 X가 너무 복잡해서 잠시 가져온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A 대신에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문제가 요 녀석이 좀 더 인수분해 된다는 것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정리를 해줘야 돼. 적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되겠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문제도 x제곱을 a로 치환할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6, 4, 24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a 마이너스 6과 a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했었지? 다시 x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4인가?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1번, 2번 문제는 복 2차식 문제로서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4차에서 2차로 차수를 낮춰줌으로써 중학교 때 했던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번 문제 한번 보자. 자, 3번 문제는 색칠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공통인수인 x제곱 플러스 3x가 이렇게 각항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x제곱 플러스 3x를 요거를 a로 치환하게 되면 식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써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그지? 복잡하게 보였던 저 식이 이걸 막 분배 법칙 막 써가지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의 4제곱 나오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인수로서 하나로 묶어버렸더니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게 되고 48에 32 2, 48, 4, 2, 8 빼기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a-4와 a 플러스 2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근데 문제는 a는 내가 잠깐 데려온 거고 문제가 x로 되어 있었으니까 x제곱 3x를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런 식으로. 요것만 까먹지 말고 잘 정리해주면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가 더 되지는 않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더 되네. 얘가 1과 4로 더하기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 돼. 그 뒤에 녀석도 1과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더 된다는 거 확인돼. 적어보면 x-1 x 더하기 4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자, 4번 문제 마찬가지 가는데 보통은 어떻게 이걸 치환하게 되냐면 이렇게 치환을 해. 근데 이렇게 치환하는 건 쌤이 너무 많이 봐서 쌤은 좀 새롭게 다르게 치환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 전체를 내가 a로 치환해 버릴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고 보니까 자, 요 식은 어떻게 될 거야? a 빼기 1 되는 거 맞아? 그지? 마이너스 1까지를 내가 치환을 했으니까 거기보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건 요 식에서 숫자 1만큼 더 빠진 거지.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 인수분해 된다기보단 식이 다시 정리가 돼.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1과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되겠지? 치환을 어떻게 하느냐는 너희들이 식의 형태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a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사실 여기가 없어지니까 다시 정리했을 때 이게 x제곱 플러스 2x라 x로 묶어낼 수가 있어. 이렇게 한 번에 적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 얘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약간 암산인데 너희들 해봐. 해보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서 인수분해가 더 된다는 거 확인하고 여기까지 했으면 인수분해가 끝났다. 정리하면 된다. 됐지? 자, 4번 문제는 치환을 이용하는 건데 특히 4번 문제처럼 요거 반드시 여기 1차항까지만 치환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도 좋다. 알겠지? 그래서 상수항까지 묶어주면 좀 더 계산이 용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됐지? 자, 5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5번 문제도 지금 1번, 2번 문제에서 봤던 형태랑 거의 비슷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는 잘 안 풀린다는 게 문제지. 자, 5번, 6번 갑니다. 5번, 6번에서 쌤이 1번에서 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볼게. 치환하면 지금 5번 식은 a제곱이고 플러스 a이고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환이라는 걸 써도 전혀 인수분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서 변형 문제라고 쌤이 가르쳐 줬었거든. 그래서 약간은 예외야, 예외. 그래서 예외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둬라 얘기를 했었거든. 자, 요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의 꼴에 따라서 요거를 변형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 자, 한번 적어볼게. 자, 앞에 내용은 x제곱의 제곱이야. 그리고 뒤에 1이라는 것은 사실 좀 더 띄워서 1의 제곱이야. 그러면 쌤이 지금 밑줄 친 요 부분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자, 완전 제곱을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등호를 써놨는데 위에 식과 밑에 식이 같아 달라져 버렸지? 여기가 2x제곱인데 여기는 x제곱이니까 x제곱만큼 더 늘어났어. 근데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위에다가 슬쩍 빼주면 또 같아진다는 거지. 자, 앞에 걸 완전제곱식으로 적었으니까 요 초록색 부분을 완전제곱으로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녀석 그대로 써줘야 되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어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쓸게. 그리고 차니까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그래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여기서 인수분해 마무리하면 되겠다. 됐지?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할 건데 치환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이 완전 제곱 형태가 나오면 지금 왼쪽에서 봤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고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자, 근데 교과서 문제는 거의 다 되더라고. 자, 해보면 4x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y제곱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적당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 되도록 한다는 거야. 그러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자, 한번 적어보면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됐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요 식을 자세히 보면 8x제곱 y제곱 요는 4x제곱 y제곱 따라서 4x제곱 y제곱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빼주는 거야. 슬쩍. 그럼 다시 적었을 때 지금 완전 제곱식이라 4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요 뒤에 녀석을 적을 건데 이렇게 적어도 되지. 2xy의 전체의 제곱.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이렇게 돼요. 4x제곱 플러스 2xy 이거부터 적어도 되지. 이렇게. 그리고 4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6번 문제도 여기서 마무리할 수가 있겠지. 됐지? 따라서 이렇게 보기차식 문제처럼 생겼지만 보기차식 치환 방법으로 풀리지가 않을 땐 변형으로 예외사항으로 좀 외워놔야 된다. 어떤 때 풀리게 되냐면 맨 앞에 항과 맨 끝에 항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제곱 형태로 주어져야 돼. 이것도 제곱 형태, 얘도 제곱 형태였지? 그렇게 주어지게 되면 완전 제곱 빼기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식의 제곱 나올 거고 그럼 합차 공식으로 문제가 정리되도록 된다는 거지. 되겠지? 기억을 좀 해놔라. 자, 7번 문제, 8번 문제는 인수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야. 자, 인수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 한번 해보자. 자, 인수 정리라는 걸 활용하려면 결국엔 P알파가 0이 되는 녀석을 찾아서 인수 정리에 의하면 P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인수 정리야. 살짝 써봤어. 그러면 결국에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면 결국에 대입해서 알파같이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는 방법 쌤이 얘기해 줬었지. 그리고 알파 찾는 방법은 팁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데 그거의 약수들 분의 상수항이 있겠지. 상수항의 약수. 그것들 중에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맞지?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최고차항이 1이니까 1의 약수는 1밖에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 24의 약수 중에 여기 대입했을 때 0 되는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 얼마가 있을까? 뭐 1 대입 한번 해볼까? 1. 1은 대입을 슬쩍 해보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되면서 24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 그지?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0. 그지? 그래서 뭔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안 된다. 그지? 2도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3은 3을 대입해 보면 27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 플러스 24. 그럼 얘와 얘를 계산하는 게 40, 51이야, 51. 근데 얘도 51이 나오니까 0이 돼버리네. 따라서 3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녀석 식을 px라고 했잖아. 그럼 3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소리는 뭐야? p3이 0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p3이 0이 되면 뭐라고 했어? px는 x-3을 인수로 갖는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이걸 조립제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조립제법 쓰자. 자,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 px는 x-3하고 qx 요런 형태로 인수를 요 x-3으로 갖게 된다라는 거고, 요 부분이 우리가 몫이 될 거다라는 거야. 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조립제법이거든.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3이니까 이렇게 1, 3, 마 2, 마 6, 두 개 더하면 마 8, 마 24. 그러면서 0이 나오고 여기가 뭐다? 몫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4랑 2로 인수분해가 돼버려. 그래서 더 인수분해 되니까 좀 더 적어보면 x-3과 x-4와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완료된다는 걸 정리할 수 있지. 됐지? 자, 인수 정리를 활용하려면 대입해서 0 되는 수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수는 요렇게 찾는다라는 거야. 됐지? 쌤도 바로 찾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막 집어넣다 보니까 3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자, 8번 문제 이제 4차식이야. 4차식인데 공식 아는 것도 없고 이걸 치환해가지고 풀 방법도 없어. 그러면 인수정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야 돼. 대입해서 0 되는 수는 이 중에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4, 요 4의 약수 중에 우리가 대입했을 때 0 되는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냥 1을 한번 대입해볼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1, 마 4, 풀 3, 풀 4, 마 4. 자,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없어지면서 0 되네. 그치? 따라서 요 식을 만약에 쌤이 px라고 한다면 p1이 0이 된 거고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px라는 것은 x-를 인수로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하겠다? 조립제법을 하겠다. 왜? 1차항으로 나눴을 때 몫이잖아. 그걸 제일 찾기 쉽게 해주는 게 조립제법이기 때문이다. 됐지? 그래서 1 마사 3 4 마사 그리고 1 딱 적어주고 1 1 마3 마3 0 0 4 4 0 여기가 QX 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다라는 거야. 자, 적어보자. x-1에다가 밑줄 친 녀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야. 그럼 요 녀석이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끝난 거거든.
근데 실제로 얘에다가 요 식에다가 요 식을 내가 만약에 q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q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q 마이너스 1을 딱 적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4 되면서 0이 나와. 따라서 qx라는 것이 x 플러스 1 그리고 q1x, 그러니까 요 qx랑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1을 첨자로 넣는 거거든. 어쨌든 요 몫을 가지게 되도록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그러면 qx가 지금 요 녀석이잖아. 근데 그게 사실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재활용해서 조립제법을 써볼 거야. 뭘로? 얘로 나눈 몫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 적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4, 마사 0. 여기가 뭐야? 색깔이 너무 없다. 요 녀석이 결국엔 요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따라서 적어보면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근데 얘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쌤 지금 색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 qx가 요 녀석이거든. 그지? 그게 바로 얘가 됐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주어진 px는 x-1,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 더하기 1, x-2의 제곱. 이렇게.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다음 대화를 읽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1, 100만 1이 소수가 아님을 보여라. 이게 무슨 소리야? 100만 1이 소수가 아님을 설명해 보자. 우선 당장에 어떤 수가 소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 조그만한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할지 가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 자, 우선 우리가 아는 어떤 6 같은 거, 요 녀석은 소수가 아니지, 그지? 소수 아니야. 왜 소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6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되거든. 따라서 이걸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2와 3의 3, 즉 약수가 이렇게 1 또는 6이 아닌 다른 녀석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면 얘는 소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왜냐하면 소수라는 것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따라서 소인수분해 했을 때 1 또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수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는 걸 보면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러면 이 100만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이면 된다는 거야. 자, 6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느냐면 6 해놓고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기억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2 같은 경우는 2, 6, 2, 3 이렇게 되면 2가 2번 그리고 3이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는 소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100만 1에 대해서 이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잖아.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로 나눌까 생각을 해보는데 적당한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당장에 딱 찾을 수 있는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봐라 하는 거거든. 자, 인수분해를 이용할 건데 이렇게 큰 수는 그냥 x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요 녀석이 요거와 같잖아. 근데 사실 얘는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따라서 얘는 10의 6제곱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6제곱 더하기 1인데 10의 6제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치환하면 되냐면 x를 10으로 치환해 가지고 라고 하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x의 6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어.
그지? 근데 x의 6제곱이라는 건 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봐도 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6제곱에 대한 공식은 전혀 아는 게 없지만 세제곱에 대한 공식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대화에서 그걸 이용하라고 힌트까지 줬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제곱 더하기 1. 자, 너희들 요거 이제 조금 익숙해져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초록색 더하기 주황색 해준 다음에 뒤에 어떻게 돼? x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초록색의 제곱. 맞지? 빼기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x제곱 곱하기 1. 그러니까 초록색과 주황색을 한 개씩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지. 그러고 나면 x제곱 더하기 1과 x 4제곱 빼기 x제곱과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x가 지금 10으로 지금 쌤이 놓은 거기 때문에 10의 제곱 더하기 1과 10의 4제곱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물론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숫자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끝납니다. 자, 100일이지. 곱하기 요 녀석이 얼마야? 1, 10, 100, 1000, 만에서 100을 빼고 거기다 1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100을 빼주면 얼마냐면 9900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해줘야 되니까 1 이렇게. 따라서 100만 1이라는 숫자는 100일 곱하기 9901을 한 숫자다. 따라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되겠지? 따라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1은 소수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